뭔 소린지 알죠? 그래서 수학만 해가지고 결국엔 90점 이상까지 올리고 애들도 독한 년 막 이러는 거지. 외고는 기숙사예요. 30점에서 90점까지 올린다는 건 사실은 선생님 볼 땐 진짜 엄청난 노력이야. 그 친구는 더군다나 집안이 못 살아서 사교육 게임 하나도 못 받고 진짜 혼자 쌩울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아마 선생님 생각엔 서울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의 왕배 한번 나와주면 그거 서울대 교수가 한 명이라도 봤다면 면접에서 그 친구 뽑고 싶지 않겠니? 우리에겐 너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가 필요했어 라면서 선생님이라면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그게 고2나 고3 때 찍었던 거니까 그 친구 고3 때에서 입시 전형 넣어서 했으면 뽑힐 확률 되게 높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올렸는데 그 친구 주변 친구들이 같은 외고를 다니는 주변 친구들이 다 진짜 지독한 형 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친구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0점에서 90점 말이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한번 준영을 한번 다 공부의 양도 같은 거 그거 한번 뒤져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겨울방학 열정적으로 2달 동안 미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너희들 지금 나가는 숙제 선생님 난 2권 3권씩 풀래요 라고 풀고 한 권 더! 라고 문자만 주시면 교재 만들어 드린다 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의 열정을 보여주기 바란다. 네, 자 그러면 우리와 지금부터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기가 있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남과의 경쟁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쟨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공부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만 보면서 쉼 없이 가는 게 공부야. 내가 남보다 못했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해. 이런 애들이 제일 공부 못하는 거 알겠지? 자기 자신하고만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요 우리 인수분해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몇 페이지? 6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건 나중에 상반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을 배울 때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상반식으로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보내놓도록 할게요. 좀 내려야겠다. 키가 작아서. 자, 상반 방정식이라고 있으면 위에 2줄의 글을 쓸 겁니다. 자, 위에 다시 개념 표시 하나 하시고요. 상반식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반식. 자, 상반식요. 자, 우리 예전에 역수관계식에서 상반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배운 적 있죠? 상반 방정식이란 어떤 방정식이다?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뭐가?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이라고 했죠. 상반식 받아 적겠습니다.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식이에요.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식, 상반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반식은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아랫줄에 화살표 빼시고요. 가운데항의 차수로 묶는다. 가운데항의 차수로 묶는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묶는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가운데항의 차수로 묶는다. 자, 밑에 상반 방정식도 나와 있으니 정리합시다. 상반 방정식은 정의가 뭐가 되겠어? 불러볼까? 시작! 가운데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되겠습니다.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시작! 가운데항의 차수로 나눈다예요. 오, 그렇구나. 방정식은 나누는데 식은 묶는다구나. 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게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2. 인수분해 공식 없네.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문자 하나인데 패스.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하나인데 패스.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얘는 1차, 3차 있으니까 안 되겠네.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에요. 자,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에선 알파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죠. 알파를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개념 집중 외워야 된다. 읽으셔야 돼요. 최고차항이 몇입니까? 1이에요. 자, 상수항이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걸려야 되는데 봐봐. 얘가 만약에 1이면 양수가 돼서 0 안 나오지? 어머, 안 되네.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8 플러스 17 마이너스 8 플러스 1입니다. 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쉬? 그럼 뭐야? 플러스 1도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0이 안 돼? 그러면 알파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뭐였습니까? 7 상반식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얘는 와우! 가운데하고 중심으로 개수가 88, 11 대칭 이루고 있어요? 안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죠? 얘는 바로 상반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반식 문제는 얘가 만약에 봐요. 얘가 방정식이야. 는영이 풀었어. 그러면 가운데하게 차수인 x제곱으로 좌변, 우변을 모두 나눠버릴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는 는영이 없는 식이야. 그냥 식이기 때문에 막 내 맘대로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눌 수 없으니까 x의 제곱을 바깥으로 빼서 가운데항의 차수로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 플러스 x분의 8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냐면요.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요. 얘 보이십니까? 예. 이 녀석이 중간항에 오게 할 텐데 8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이렇게 생기지? 맞나? 요 항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리고 이 앞에다가 얘를 이용할 건데 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꼴로 만들 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버릴 거야. 그럼 봐. 앞에 있는 거 제곱 얘네요. 뒤에 있는 거 제곱 얘네요. 모두 곱해줘 하면 여기에 몇이 들어가 있는 상태? 숫자 2. 그 2를 여기에서 빼서 줘버리면 남아있는 숫자는 1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숫자 2를 빼서 얘를 준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찌끄레기 2를 제외한 남아있는 찌끄레기 15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반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 얘 치환하면 되지. 그치? 얘를 그냥 어떤 하나의 큰 A라는 문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요 뒤에 있는 녀석 인수분해하면 5, 3, 15 슉슉 해서 8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결국 이 식은요. x의 제곱에다가 이제 요 앞에 뭐가 와?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이 오는 상태니까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요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가지고 뭔 짓 하냐면요. 나 분수에 있는 x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야. 여기 x 두 개 있지? 여기에서 x 하나를 이쪽에 주고 또 하나의 x를 이쪽 항에 넘겨줘도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그래서 x를 각각 넘겨주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상반식이에요.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어렵진 않은데요.
이게 상반식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개념이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그 개념이 없는 애들은요. 이거 어떻게 풀란 얘기예요? 헐!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개념 하나 잘 공부해 주시고요. 예, 과제물로 나와 있는 거 열심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식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의 특징은 우리 한국의 교육과정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안 속해 있어요. 일본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도대체 이게 뭔지 인수분해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살짝 맛배기로 가장 유치한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 특징이란 문제에서 가로가 나오는 거야. 출제자가 계속 뭔가에 가로를 주고 있어. 그 가로는 힌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가로, 즉 힌트가 나온다든지 항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자, 인수분해를 할 때 항의 개수, 인수분해가 가능한 항의 개수는 무조건 짝수개일 때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 밑줄 치시고요. 균형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균형을 잡는다예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예, 두 가지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요, 뿔뿔뿔, 하나는 마마마예요. 이런 균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플러스가 오면 얘도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오면 얘도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오면 얘도 플러스, 이런 균형을 의미해요. 즉, 인수분해가 되려면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항상 짝수개로 존재해야 된다예요. 그리고 개수의 분리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예를 한번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야, 이거 인수분해 해봐! 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 얘기해볼까? 시작! a-b의 제곱 끝! 이렇게 풀지. 그런데 일본 애들한테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야, 공식으로 풀지 말고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과정을 유도해봐!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요. 플러스 몇 개예요? 2개. 마이너스 몇 개예요? 1개. 균형이 안 잡혔죠? 마이너스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개수를 이렇게 쪼개서 분리해 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4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아주 완벽해졌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꼭 이 상태에서만 인수분해가 돼요. 볼까? 네. 공통인수 마이너스 b 뽑아내면 a-b. 다시 공통인수 a-b. 찌끄레기양 적으면 a-b. 고로 a-b의 제곱이다. 되겠습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이렇게 풀어요. 식의 특징, 위에 나온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과정을 유도해낸다면 한국 애들은 달달달 외워서 막바로 공식으로 넘어가는 수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알겠지? 짝수개여야 된다, 균형을 잡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그 밑에 있는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자, 짝수개라고 좋아할 거 아니지? 네. 뿔마야.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해? 홀마가 또 필요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없던 개수를 창조해요. 이렇게 더해줬다 빼줬다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뿔마 예, 균형이 잡히면서 a-b 플러스 b의 a-b a 플러스 b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흥미롭죠? 네. 요게 일본 애들이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방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와, 씨, 얘 인수분해해야 돼? 헐! 이렇게 욕이 나오죠. 자, 욕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A 때문이에요. 야, 숫자가 있는 거는 내가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으로 다 배웠는데 저렇게 문자 A가 들어간 거 선생님 저거는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자, 우리요 여기 한번 문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에요. 자, 요 문제, 이와 같은 패턴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리가 6번째로 배웠던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문제를 일으킨 A가 가지고 있대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항 중에서 A를 포함하고 있는 항만 뽑아서 적어 보셔야 돼요. 어떤 항이 보여? AX의 제곱 보이지? 또 AX 보이지? 또 마이너스 2A 보이지? 예, 해놓고 는 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인수정리해서 알파라는 녀석을 하나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알파를 막 넣으면은 결국에 A는 자체적으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식을 크게 보지 말고 A를 알파를 놓았을 때 A가 사라지려면 A만 있는 항에서만 생각해봐도 상관없죠? 이렇게 추리는 거예요. 풀어봅니다. A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와, 2, 1 마이너스 여기에 붙네요.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나와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혹은 x는 1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알파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x가 1인 경우 한번 요 식에 원식에 넣어서 정리했더니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a라고 나와서 0 나옵니까? 나오네요. 와우, 너는 알파가 될 수 있어. 자, 요 녀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는 계산하면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얘는 알파가 될 수 없는 녀석인 거예요. 알파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a를 포함한 식만으로 걷어내서 푸신 후에 예, 대입해서 예, 찾아내면 돼요. 이제 알파를 찾았으니까 조립제법 없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여기에 1, 2, 2, A, A, 2A, 2A, 0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이 식은 x-1에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그 알파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저번 시간 저번주 일요일 날 한 거죠. 네. 되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위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너무 쉬우니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담는 사람 있고 예. 딱
확실히 두 번 하는 사람이 빠르구나. 자, 같이 해봐도 될까요?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얘를 인수분해하래. 아씨, A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 A를 포함한 항만 뽑아서 써보니까 AX-2A는 0 나오네요. A로 묶으면 X-2는 0. 그러므로 X는 2 나오겠죠. 바로 이 녀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알파가 될 거야. 문제가 되려면. 그래서 조립제법 씁니다. 3차, 2차, 1차 쌍수. 그리고 2, 1, 2, 4, 8, A, 2A, 0. 게임 끝. X-1,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배워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면 끝나는 것들이야. 사고력 하나도 필요 없죠. 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까요? 아직 필기가 안 됐구나. 네. 선생님, 네. 그거 알파의 정의가 뭐예요? 수업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제일 좋은 건 수업을 안 빠지는 거고요. 네. 오늘 듣고 가. 알았지? 네. 선생님이 지금 그거 다시 돌려서 해줄 수는 없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이제 인수분해는 다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인수분해 유형에서 이제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몇 개 유형만 풀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 모양 판단하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A가 B와 같아. 그럼 무슨 삼각형 되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될 겁니다. 와우, A하고 B하고 C하고 같아요. 무슨 삼각형 되겠습니까? 정삼각형 될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네요. 무슨 삼각형 되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정삼각형은 그냥 정삼각형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요. 반드시 길이가 같은 두 변을 표시해야 돼요. 답을 낼 때. 누구와 누구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직각삼각형에서도 반드시 뭐를 표시해야 합니까? 셋 중에 누가 가장 긴 빗변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빗변을 표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혹시 3학년 2학기 과정이 안 돼 있어서 이 개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가장 긴 변이 얘지? 가장 긴 변인 C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해 라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무조건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하자.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와우! 그냥 냅두면 뭔 삼각형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뭐 해봐야 된다? 인수분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려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뭐다?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너무 복잡해. 2. 인수분해 공식 없으니까 못 풀지. 그죠?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좋았어. 얘 A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3차식 3차식이에요. 준서아 집중해. B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에요. C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에요. 그럼 얘를 무엇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 C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2차. 우선 여기 2차 보이고 여기 2차 보이네. 마이너스를 묶으면 A 플러스 BC의 제곱이겠다. 와 이제 시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그런데 얘를 적어놓고 보니까 얘랑 누구랑 묶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A 세제곱이랑 남아있는 항 중에 누구랑 묶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 B의 세제곱이랑 묶어주면 되게 좋겠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찌끄레기 항 이렇게 두 개 남았지. 맞아? 와우 얘는 공통인수 누가 보인다? A, B가 보여서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런데 이 안에도 뭐가 있는 게 느껴져? 이 안에도 무슨 항이 숨어 있다? A 플러스 B가 있는 게 보이시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얘 인수분해합니다. 세제곱 없다고 보고 한 번 뺏겨 쓴 후에 착한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니까 뒤에 보는 뿔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세제곱 맞춰주려면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될 겁니다. 그리고 AB의 A 플러스 B예요. 자 이제 세 개의 항 모두 다 공통인수 가지고 있지? 누가 공통인수입니까?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남은 항 적어주니까 남은 항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슉 지워지네요. 결국 A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야 라는 요게 능령이 있었네. 미안해요. 앞에 등호 붙이지 마시고요. 뒤에 능령 붙이면서 가자. 예, 선생님 저기 능령을 못 봤네. 예, 이렇게 나왔어요. 화이트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게 0이거나 뒤에 있는 게 0이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왜 쟤는 0이 되면 안 돼? 왜 A, B는 음수 이런 거 되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길이 예. 세변의 길이라고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쟤는 항상 양수야. 양수 두 개 더해서 0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식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네. 결국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여기에서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에요.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는 C. 예. 답. 어떤 삼각형이냐?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빗변이요. 이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으로 90도의 대변을 미끄러지는 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문제가 이와 같이 나왔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수의 계산인데요. 이런 거 계산하래요. 이거 직접 풀면 미친 거야. 예, 직접 푸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이런 풀이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X로 치환하거나 직접 인수분해하거나 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숫자가 되게 작아서 구조가 내 한눈에 쏙 들어와. 별로 어려움 없이 보여. 그러면 그냥 직접 숫자 가지고 인수분해 작업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어때? 뭔가 구자 되게 많고 눈이 핑핑 돌아가고 드럽고 지저분해. 이럴 때는 어떻게? X로 치환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해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지저분할 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요런 애도 보이고 요런 애도 보이고 요런 애도 보입니다. 99998도 보이고 99999도 보여. 그럼 누구를 x로 잡아놓으면 좋을까? 둘 중에 9999 8. 한번 두 개 비교해 볼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x면요. 봐요. x 곱하기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 자, 그런데 99999를 x로 어머, 이것도 쉽겠다. 미안해요. 이게 더 쉽겠다. 너희들의 말이 맞네.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잡는 게 더 쉽겠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게 훨씬네. 미안해요. 아래 있는 식이 적어놓고 보니 더 쉽다. 저기 위에서요. 네. x 플러스 1 다음에